우리 이제 단답형 문항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항도요. 앞부분에 뭐 3점짜리 문항들 그리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웠죠?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로그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처럼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면 로그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보고 가자? 진수 조건부터 보고 가자. 밑조건, 진수 조건인데 보통 밑조건은 숫자로 나오니 진수 조건 3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2가 넘어가면 3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하나 찾아내고요. 자, 여기서 x-2가 있는데 얘도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x는 뭐보다? 2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둘 다 모두 만족하려면 x가 2보다 커야 돼요 라는 거 하나 알고 그 다음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는요. 밑을 2로 바꾸면 로그의 2의 제곱이었으니 로그의 2의 4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그의 2의 3x 플러스 2는 로그 2, 로그 2고 덧셈이니까 로그 2의 4의 x-2가 되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진수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즉 3x 플러스 2가 4x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x, 다른 한쪽으로 넘기면 10이 되어서 2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모두 만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항이었고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정답은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6번에서는 로그에 대한 뭐 성질이나 아니면 방부등식 문제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항입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여기 또 전형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죠.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3.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분을 계산했을 때의 적분상수가 3이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자. 그러면 fx는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고 2에서의 함수값은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3이 되어서 정답은 15가 되어요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번 문항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고요. 뭐 여기까지는 정말 쉬웠고요. 18번째 문항도 한번 가볼게요. 18번째 문항입니다. 수열의 합의 기호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BK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여기에 BK가 있으니 얘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런데 주어진 앞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만 3배 AK 더하기 5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실수배는 앞으로 나가서 1부터 5까지 AK가 될 거고 얘네들을 만나면 5 플러스 25가 되어서 이 값이 55가 되었네. 한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3배에 K는 1부터 5까지 AK가 얼마가 되었어? 30이 되었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만큼이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10을 반대로 넘겨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32 빼기 10 하면 2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열의 합의 기호, 합의 기호의 성질에 대한 얘기들도 뭐 우리 워낙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만 자유롭기 때문에 4층 연산만 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째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19번 문항은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잘 봐야 되는 게요. 사실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양의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냥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극대극소 해결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양수, 음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을 반대로 넘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기준이 양수, 음수는 0이라는 기준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푸는 게 좋으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랑 누구와의 마이너스 k와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차 함수를 선생님이 fx라고 놓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원점을 지날 거고요. 2x 제곱으로 묶어내면 x-3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모습이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기가 0이고요. 1, 2, 3일 때 우리가 x축과 맞나? 그리고 최고차이 계수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 극대값은 x가 0일 때 0이고요. 극소값은요. 0과 3인데 2대 1이니까 여기가 2일 거고 2에서의 함수값은 2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러면 f의 2는 8 곱하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 얘가 마이너스 8이었던 거야. 자,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 2일 때 마이너스 8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랑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마이너스 k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거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눠줍니까? y축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이 양수잖아. 그럼 여기에서 0보다 큰 부분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되면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지면 되겠지. 0이 되면 양의 실근 하나 그리고 0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k가 크고요. 얘는 0보다는 작으면 되겠네요. 몽땅 다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0보다는 k가 크고요. 8보다는 작아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정수가 되게 하는 숫자는 자연수네. 1부터 7까지 모두 7개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 문제 역시도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의 실근의 개수라고 했을 때 양수, 음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상수항을 다 반대로 넘겨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여러분이 움직인 거리라고 했다면 얘는 뭐가 필요해? 속도의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를 봤더니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3차 함수야.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가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얘는 뭐가 돼? 3t 제곱 플러스 4t이고 적분상수 모르니까 선생님이 c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t가 2일 때의 속도가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t에다 2 대입하면 8이 16 마이너스 16이 여기다 2 대입하면 4, 3, 12 플러스 8 플러스 c가 되어서 얘네들 사라집니다. 따라서 c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속도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속도 한번 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로 묶어낼 수 있어? 2t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t로 묶어내면 또다시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줄게요. 자, 이거 왜 인수분해 합니까? 우리는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속도가 이렇게 3차 함수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 여기서는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도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면 3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0이 있으니까 2와 10의 곱으로 나타내면 얘가 더하기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3t 플러스 10에다가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러한 2차 함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t가 0에서부터 t는 3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0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3이 있다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우선은 2를 지나네요. 그리고 t가 0일 때 0이고요. 마이너스 2까지 지나는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어. 근데 우리는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려내면 되겠지.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t축 아래에 있습니다. t축 아래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t가 2일 때 t축과 만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 또 t축과 만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함수,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까지는 3차 함수가 뭐였습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였어.
얘를 적분을 해서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고요. 2에서부터 3까지는요.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을 그대로 적분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에 얘는 뭐가 됩니까? 적분하면 2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자, 얘도 적분하겠습니다. 얘는 t의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20t를 2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볼까? 2 대입하면 2의 4제곱 16의 2분의 1이니까 8이고요. 2의 제곱 4, 4, 16이라 얘가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따라서 얘는 8이었어요.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8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부분 살펴볼게요. 3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27 플러스 18 마이너스 60이고요. 여기서 뺄 거야. 얼마를? 2 대입한 값을. 그러면 8이고요. 2 대입해서 빼면 빼기 8. 빼기 하면 플러스 40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입니까? 45가 될 거고요. 여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이라 마이너스 36을 해주면 플러스 얼마? 9가 되었죠. 따라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17이 되네요 라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예요. 요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속도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t축 위 아랫부분 속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거리, 움직인 거리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 20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긴 했지만 가속도를 적분하는 것이 조금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답률 7위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우리 이제 2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하 선택한 친구에서는 이 문제가 4위. 그리고 미적 확통 선택한 친구에서는 오답률이 5위예요. 그래서 80% 이상의 친구들이 틀려버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를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의 절대값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로그의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의 절대값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기준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 절대값이 나오기 이전에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지수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누가 기준입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n이 점근선이야. 그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i란 말이야. 그래서 x축이라는 것이 잘 봐요. 지금 마이너스 n인데 n이 자연수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x축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대칭이동 되어야 돼. 대칭이동하고 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y는 절대값의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라는 i인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모습을 하나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갈 건데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요. x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로그 함수는 원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죠. 그죠?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대.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x축이 어딘가에 반드시 이렇게 생길 수 있어서 얘를 우리가 보라색으로 절대값을 나타내면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됩니까? y는 절대값의 로그의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황색은 x가 0보다 작을 때, 보라색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우리가 이제 콜라보 할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이제 콜라보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y축을 기준으로 주황색과 보라색이 콜라보 될 거야. 그런데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얘랑 합친 모양이 t, 상수함수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개수가 최대값이 뭐가 돼야 된대? 4가 돼야 된대. 상수함수랑 최대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상수함수랑 최대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 여러분 지금 봐봐요. 여기 있는 주황색이랑 여기 있는 보라색이 y축을 기준으로 콜라보 될 건데
상수함수랑 최대 4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x가 0보다 작을 때 2개의 점에서 만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2개의 점에서 만나야 최대 4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따라서 주황색이 어떻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뭐가 생기지? 우리는 절대값이니까 x축이 이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지만 여기서 2개가 나타나. 그 다음에 보라색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까? 뭐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y는 t라는 i가 이렇게 나타나서 최대 4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이 다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야.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얘가 뒤집혀 올라갔고 얘는 그대로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3에 x에다 0 대입하면 제곱 마이너스 n이 바로 요 점인 거야. 얘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3의 제곱이 9니까 n은 9보다 작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다음, 여기 있는 이 점 입장에서 보자. 얘는요, 여기 있는 점이야. 접혀 올라갔지. 따라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로그에 2의 4 마이너스 n인데 접혀 올라갔으니까 부호 반대. 얘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야 되지. 그럼 n은 뭐보다 큰 거야? 2보다 큰 거야. 그래서 n이 2보다 크면서 9보다 작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요.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이 되어서 10이고 더하기 5를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더하기 8까지지. 9니까 11 더하기 11 더하기 11이니까 정답은 3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21번 문항에는요.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점근선 그리고 절대값이 나왔다면 x축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요. 얘는 기준이 또 뭐였습니까? x는 0이었거든. 결국은 y축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번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꽤 많이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겁니다. 선생님이 워낙 많이 강조하던 평가원은 2차 함수를 정말 좋아해. 이걸 좀 잘 이해했었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4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fx를 구해서 거기다 4를 대입하래요. 그런데 가조건을 한번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머릿속으로 증가하거나 0이 되었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이렇게 생긴 아이 입장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1 더하기 x 빼기 1의 f'의 gx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 게 fx, f1, x1이야. y의 값, x의 값. 넘어가면 fx 빼기 f1, y의 증가량. 얘는 뭐예요? x 빼기 1, x의 증가량. f'의 gx 헷갈려 t로 두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럼 이거 뭐예요?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눈다면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서 x가 1이 아닐 때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누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뭐예요? 1,1과 x, fx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었다는 거야? f't가 되었다. 어떤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었구나. 그리고 t가 바로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gx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1,f1이 있을 거고 어떤 fx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뭐가 같아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되는 t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래요. 선생님 gx 뭐라고 둬버렸어? t라고 뒀는데 이 t가 최소값이 2분의 5래.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gx는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얘가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거나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 입장에서는요. 어떤 1,1이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얘랑 접선과 같아지게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접선과 같아지는 애가 계속 연속이 되어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니면 우리 아예 처음부터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라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1이 있고 여기에 2분의 5가 있으니 얘를 1,f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랑 어떤 x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뭐가 같아지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면 돼.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하는 게 생기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되는 게 생기는데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낮아지지. 선생님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얘가 지금 양수인데 얘는 연소함수라고 했고 그럼 이쪽에서 또다시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자, 그런데 여러분 봐.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존재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도 접선이 하나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접선이 하나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점을 또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또다시 얘랑 뭐예요? 평행한 아이를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되게 하는 이 t의 값이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2분의 5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나 여기 있는 접선이 같아지게 되겠구나. 즉 여기에 2분의 5, f에 2분의 5가 있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에 있는 이 3차 함수와 뭐하고 있구나? 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라는 i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mx 더하기 n으로 놓는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fx 빼기 mx 더하기 n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2분의 5에서 접하고 1에서 통과니까 fx에서요. 빼기 mx 더하기 n을 하잖아요. 그래도 최고창의 개수는 1은 3차 함수고요. 2분의 5에서 접하니까 x-2분의 5 몽땅의 제곱에 1에서 만나니 x-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요. f에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빼기 n이고요. 0 대입하면 4분의 25,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을 반대로 보내버리면 n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4분의 25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12가 되어서 4분의 13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fx에다가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분의 13을 했더니 x-2분의 5 몽땅의 제곱에 x-1이네요 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건데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어서요. f에 g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6이 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gx라는 함수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뭔가 우리는 m을 구해야 될 것 같고 이 m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주어진 걸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야. 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지. x가 1이 아닐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f't래.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많이 본 모습이지. 뭐지? 미분계수.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x를 우리가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1로 보낼 수 있어. 그러면 x-1분의 fx-f1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뭐였어? t가 gx인데 우리는 f'에 이제 gx라고 써볼게요. 얘는 뭐랑 같아? f'1과 같고요. 얘는 뭐랑 같아? 똑같이 우리가 극한값 씌워줘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에 gx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는 조건이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g1. 따라서 f'x가 2차 함수니까 얘는 뭐랑 같습니까? f'의 g1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이, 그럼 선생님 g1이 1이네요. 자, 써볼게요. g1이 1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gx는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gx는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g1이 1일 수 있어요? 없어. 이게 무슨 일일까? f'x가 어떤 아이이길래 1이랑 g1이랑 같지 않을까? 1대1 대응이 아니구나. 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fx가 3차 함수고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구나. 즉 1에서의 함수값이랑 다른 아이가 같아져서 함수값이 1이 되게 하는 아이가 여기에 g1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가 생기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f'x가 뭘까? 얘를 미분해 볼게요. f'x고요. 마이너스 m이죠. 얘는 미분하면 0이야. 미분하면 2배에 x-2분의 5에 x-1에다가 플러스 x-2분의 5의 몽땅의 제곱이 되어서요. f'x를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보면 x-2분의 5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따라서 x-2분의 5가 하나 있고요. 2배 하면 2x-2가 됐지? 2개 중에 하나가 나갔으니까 x-2분의 5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더하기 m이 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 3x-2분의 4, 2분의 5, 2분의 9가 되어서 3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3배에 x-2분의 5에 x-2분의 3에다가 플러스 m을 해준 값으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2분의 5에서의 함수값과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m으로 같은 거야. 그러면 2분의 5랑 2분의 3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뭐예요? 선대칭이었죠. 2분의 8, 4지 2로 나누면 얘는 2였던 거야. 즉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면서 뭐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이 1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했잖아. 그럼 2보다 작은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했으면 1에서의 함수값은 뭐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져요? 3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지기 때문에 g1은 1이 아니었고요. g1은 얼마였다?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2분의 5보다도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1이 3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자. 여기 있는 g1이 3이었던 거야. 그래서 g1이 나온 거고 f3이 6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x 여기까지 구해냈는데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3 대입하면 6이래요. 따라서 x에다 3 대입할게요. 그러면 3 대입하면 여기는 6이고요. 마이너스 3m에 마이너스 n인데 n이 앞과 4분의 13이었어요. 3 대입하면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5 얼마지? 2분의 1. 몽땅의 제곱은 4분의 1. 3 마이너스 1을 하면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3m을 반대로 보낼 거고요. 6 마이너스 4분의 13이 있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얼마? 4분의 2가 되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었어. 6은요. 4분의 24가 되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4분의 9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으로 나눌게요. m은요. 얼마입니까? 4분의 3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fx를 한번 써볼까요? fx는 x-2분의 5 몽땅의 제곱에 x-1이 있고요. mx 더하기 n이 반대로 넘어갈 건데 m이 4분의 3이래. x고요. n은 4분의 13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fx 모두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4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래요. 4는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3이지. 제곱하면 4분의 9 곱하기 4 마이너스 1하면 3. 4 대입하면 4분의 3 곱하기 4 플러스 4분의 13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로 아예 통분해 버릴게요. 그러면 3, 9, 27, 3, 4, 12 더하기 13이 될 거고요.
얘네들 계산하면 25라서 분자가 52가 됐네요. 따라서 4일은 4, 4, 32. 정답은 13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계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참수 그래프의 특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가족권에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이 같아져야 돼. 그렇게 되게 하는 나 조건에 의해서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이렇게 2분의 5, f 2분의 5를 지나는 접선에 대한 얘기였구나로 출발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이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2023학년도 대수능 문제 공통문항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저는요, 선생님은요, 선택과목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